안녕하세요. 영토학자 장계황입니다. 오늘은 독도 문제에 대해서 계속 이어가는데, 일본 역사 속에서는 우리 독도가 어떻게 언급이 돼 있고, 일본 역사 속의 독도는 어떤 존재이고,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겠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독도가 원래 우리 땅이다 보니까 일본 역사 속에 나타난 것은 전부 독도가 한국 거라고 이렇게 결론 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들어서 일본 사람들이, 특히 일본의 이제 이 정치 쪽을 하는 분들이 워낙 무식하다 보니까 자기네 역사에 나와 있는 내용조차도 이제 부정을 하고 독도가 자기네 나라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늘은 특히 일본 역사 속에서 우리 독도에 나타난 현상에 대해서 한번 파헤쳐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그러니까 일본 역사 속에서 독도가 최초로 기록에 나타난 것은, 우리나라 역사의 최초 기록은 어디죠? 삼국사기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지증왕 512년에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일본은 최초에 나오는 게 이제 은주시청학기, 즉 17세기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문헌, 여기에 독도가 한국 영토라고 이렇게 기록이 돼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일본 영토에는요, 일본의 역사 속에서 가장 독도에 관련된 오래된 기록 자체에 이미 독도는 한국의 영토입니다, 이렇게 결론 지어 있다. 그게 바로 은주시청합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외무성이 이제 무식하게 1960년도에 한국 정부에 보낸 외교문서에 일본은 67년에 편찬된, 그러니까 1667년 17세기 중후반에 이렇게 편찬이 됐는데요. 은주시청합기에서 울릉도 독도를 호칭하면서 독도를 일본 영토로 인지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내용을 이제 살펴보면은, 은주시청학기의 그 내용을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이게 이제 이 외교문서가, 이 사람들이 외무성이 얼마나 무식한 사람들이냐, 자기네 역사에 있는 내용도 해석을 거꾸로 해갖고 일본이 인식하고 있다. 그럼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느냐? 독도가 한국의 영토라고 인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우리한테 이제 보냈는데, 은주시청학기의 그 내용을 간단하게 볼게요. 독도와 울릉도에서 고려를 보는 것은, 독도와 울릉도에서 고려를 보는 것은 마치 일본의 은주, 이게 시네마현에 있는 은주의 은기를 보는 것과 같아. 이게 무슨 얘기예요? 저기에서 우리가 독도나 울릉도에서 고려를 보는 것 같이 은주에서 은기를 보는 것과 같아, 이렇게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섬, 독도와 울릉도는 고려에 속하는 섬이고, 일본 서북쪽 국종은 은기도의 한계로 한다라고 기록이 돼 있다. 그래서 다른 말이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삼국사기에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최초의 독도 기록의 고문헌도고, 독도가 한국의 영토이며 일본의 서북쪽 영토는 은기도가 제일 마지막이다. 그러니까 서북쪽의 영토의 한계선이 은기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지도까지 나와 있다, 이게. 그 은주시청학기의 내용은 이 두 섬, 울릉도와 독도는 사람이 살지 않는 땅으로 고려를 보는 것이 마치 의주, 현 시네마현 동부인데요. 그래서 의주 옥기섬을 보는 것과 같아. 그러므로 일본의 서북쪽 경계는 이 주를 한계로 한다. 옥기섬, 지금 옥기섬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를 이제 서북쪽에 한계로 한다. 이게 우리 역사에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일본 역사에 나와 있고, 최초의 독도가 언급된 기록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개정 일본 여지 노정 전도, 일본이 국가가 한국의 섬이 아닌 자국의 영토를 주장하면서 내놓은 지도가 또 하나 있는데, 이것도 얼마나 웃긴지 보세요. 이 지도는 1454년 세종기록지에 비해 392년이나 뒤진 1846년 판입니다. 이게 이제 개정 일본 여지 노정 전도인데요. 이 지도를 자세히 분석해 보면은 1779년 초판 그 이후에 정식 판문에 울릉도와 독도가 경의도선 바깥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 지도도 오래된 지도인데 조선의 영토라고 인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일본의 영토가 아니라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개정 일본 여지 노정 전도인데요. 이게 지금 얘네들이 이렇게 색깔로 입힌 바깥쪽에 독도하고 울릉도가 위치를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위치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네의 자국의 영토는
색깔을 다 이렇게 입혀놨다라고 하는 거예요. 색깔을 입혀놨는데 저 안 보기 때문에 저 이렇게 확대를 했는데 여기에 요거를 따로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거는 이미 자기네의 경의도선 바깥에다가 그거 해놨다. 자기네의 어떤 그 국토와 영토에 관련된 거는 경도, 위도를 전부 해놨는데 독도와 울릉도는 그 바깥쪽에 있다 이거죠. 즉 다시 얘기해서 만약에 자국의 영토를 인식을 했다면은 이까지 경도, 위도를 전부 했겠죠. 그래서 이미 이런 역사가 있고, 자, 이게 오늘 이제 하이라이트입니다. 여러분들 다른 거는 몰라도요, 이 지도만큼은 꼭 좀 알아야 돼. 이 지도는 왜 우리가 알아야 되냐면은 대마도를 우리가 찾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이 지도고, 두 번째 결론 먼저 얘기하면은 이거는 국제법에 인정된 합법화된 지도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이 지도가 바로 삼국접양 지도입니다. 여러분, 이거 꼭 아셔야 돼요. 이거 진짜 독도를 말하면서 삼국접양 지도가 뭔 지도인지를 모르고 이 지도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면 독도를 하나도 모르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거는 너무나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좀 자세히 좀 얘기를 할게요. 일본의 최고의 권위 있는 1785년도의 고지도입니다. 여기에 독도가 한국 영토라고 딱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규정을 해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지도가 국제적으로 공인을 받았다라고 하는 게 중요해요. 뭘 받았다고요? 국제적으로 공인을 받았다. 그 얘기 조금 이따 할게요. 자, 이게 이제 일본 하야시 시헤이가 만든 지도예요. 1785년도에 편찬을 했어요. 그래서 삼국 통남 도설 이런 지도를 만들었는데, 부속 지도인 삼국 접양 지도를 만들었는데, 여기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독도는 조선의 영토라고 칼라도 칠해놓고 거기다 글씨도 써놨어요. 조선의 영토라고요. 뭐 얘기가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제 조선과 일본을 색깔로 이런 구분을 해놨는데요. 독도와 울릉도는 조선과 같은 색으로 구분하여 조선의 영토를 인식을 했는데, 지도에는 이 지도 울릉도와 독도의 영유국을 표시했는데 조선의 소유로 이렇게 그걸 해놨다. 그리고 이 글씨를 이렇게 써놨어요. 이렇게. 또 하야시 시헤이가 1785년도 여기에 그 부속지 삼국접양 지도에 이 지도가 일본에서 편찬을 했는데, 이거를 독일 크라프트로트라고 하는 사람이 1832년에 프랑스어로 이걸 번역 출판을 했어요. 자, 우리가 이제 눈여겨볼 게 이제, 크라프트로트가 번역판을 만든 거를 이제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이게 공인된 지도예요, 국제적으로. 이게 미국하고 일본하고 영토 분쟁이 벌어졌어요. 미국하고 일본하고 영토 분쟁이 벌어졌는데, 이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지도 한 장을 내놓고, 그것 때문에 미국이 항복을 합니다. 그래, 이 지도에 나는 거야. 너네 땅이 맞다.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공인된 지도예요. 그 지도는. 그것 때문에 미국하고 일본의 영토 분쟁에서 일본이 이기는 결정적 계기가 됐던 지도가 바로 하야시 시헤이가 만든 이 지도를 독일인이 프랑스어로 번역 출판한 지도입니다, 바로. 그러니까, 야, 우리가 이거 만들었느냐? 저기는 독일인이 프랑스어로 내놓은 지도에도 이게 우리 일본 땅으로 돼 있으니까 미국이 왜 이거를 주장하느냐? 이래갖고 이긴 지도란 말이에요. 그게 너무나 중요하죠, 이 지도는. 이 지도에 한국은 황색, 일본은 녹색으로 이렇게 채색을 해놨어요. 한국은 황색, 일본은 녹색. 동해 가운데 울릉도와 독도는 한국색인 황색으로 채색해서 한국의 영토임을 명확하게 표시를 해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제가 오늘 이제 여기다 두 가지 얘기를 이렇게 제가 드리려고 해요. 자, 이 지도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가짜 지도입니다. 이거는 가짜 지도예요. 지금 우리 네이버의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95%가 이 지도가 돌아다니고, 그래서 제가 이 지도를 일부러 이렇게 갖고 왔어요. 이 가짜 지도라고 하는 거를. 왜? 일본이 큰일 났거든요. 이 독도를 뺏기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대마도까지 뺏기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우익에서 정책적으로 이 지도를 다시 만들었어요, 전부. 옛날에 똑같이 복원해갖고 여기에 있는 게 뭡니까? 이 대마도를 어떻게 했다고요? 일본과 같은 녹색으로 표시를 해갖고 이렇게 만들었다. 이거 가짜 지도입니다. 여러분들 주의해야 될 게, 이 삼국접양 지도를 보다가 이런 지도는 일본 우익이 새로 만들어갖고 이거를 돈을 뿌려갖고 전 세계에서 지금 퍼뜨리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구체적으로 여기를 확대를 해서 보면은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보면 조선의 영토라고,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의 영토라고 이렇게 써 있고, 요거를 이렇게 녹색으로 같이 이렇게 칠해져 있다. 그러면은 하야시 시에이가 그린 삼국 저장지도 이게 대마도를 위조를 했다. 제가 이렇게 써놨잖아요. 대마도를 위조를 했다.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염두에 둬야 되고, 그 오리지널 지도는 어느 거냐? 이거 아까 독일인이 어떻게 해서 프랑스어로 만들었다 그랬죠. 이게 오리지널 지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지도를 기억을 해야 된다 이거죠. 여기에 보면은 다케시마하고 이게 지금 이 코리아라고 울릉도 이렇게 하고, 이게 어느 나라예요? 노란색으로 같이 있고, 대마도도 어느 땅이라고 해놨죠? 대마도도 이거라.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은 1832년에 조선의 영토라고 서양에 제대로 알려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1785년에 하야시 시에이가 만든 지도를 이렇게 발행을 했던 지도야. 여러분, 이거 모르면은 독도 못 지켜요. 이게 가장 확실한 지도예요. 자, 이러면은 이게 아까 얘기했던 하야시의 삼국 통남 도설과 삼국 접양 지도를 독일인 크라프로트가 1832년 프랑스어로 출판했다라고 얘기했죠. 그거를 울릉도와 독도를 한국의 색깔인 황색으로 표시하고, 울릉도와 독도는 한국의 영토임, 이렇게 완벽하게 이렇게 코리아라고, 코리아 나라 있잖아요. 코리아 땅이라고, 영토라고 이렇게 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지도가 왜 중요하냐? 이 지도는 미국하고 영토 분쟁의 증거 자료로 썼던 지도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일본이 뭐라 하니까, 야, 이게 우리가 만든 지도를 우리가 이렇게 그 땅이 일본 땅이라 한 게 아니라 이 독일인이 만든 지도에 이게 일본 땅이라고 나와 있다. 그럼 우리는 뭐라고 해야 돼요? 독일인이 만든 지도에 대마도가 우리 땅이라고 되어 있다. 우리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항복을 하고 그 영토를 일본한테 주게 되죠. 그래서 이게 미국과 영토 분쟁 시 증거 자료로 사용한 국제 공인 인증된 지도예요. 여기에 이제 다케시마는 조선의 영토, 그리고 대마도도 조선의 영토로 이렇게 표시를 이렇게 하고 있다. 일본 자료를 근거로 제작했기 때문에 독도가 다케시마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도는 여러분들 너무나 중요한 자료고, 이게 오리지널 이 지도니까 이 지도를 반드시 기억하고, 우리가 네이버나 다음 이런 포털의 이미지에 가서 삼국 접양 지도를 봤을 때 아까 대마도가 녹색으로 있는 지도는 다 가짜예요. 그거를 빼버리는 운동을 시민사회단체도 해야 돼요. 그런 것들이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95%가 가짜 지도가 지금 우리 인터넷상에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참 한심한 지금 상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 여러분, 삼국 접양 지도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하여튼 뭐 이게 아까 제가 원본 똑같은 이제 1785년 이 TV에 나왔던 거를 제가 이렇게 캡처를 한 거예요. 1785년 제작된 원본을 기초로 1832년 프랑스 만든 이 지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여러분 잘 아는 호사카 교수가 이 필사본이라고 하는 거는 이 우익이 만들어갖고 이제 대마도를 안 뺏기기 위해서, 이것까지는 여는 글자가 써있기 때문에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잘못하다 보면 이 지도가 공인 지도도 보니까 이 지도가 대마도까지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이 지도를 이렇게 필사본을 만들어갖고 적극적으로 지금 이렇게 알리는 작업을 하고 있다. 여러분들 그렇게 아시면 되는 거고요. 일본 구단체가 조작한 지도입니다. 프랑스어 원본 삼국 접양 지도고, 이런 지도가 자꾸 눈에 비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제 독도 얘기를 하면서 대마도에 관련된 걸 이렇게 하면 이 지도가 자꾸 확산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강의 자료를 받아갖고 또 재확산하다 보면 이 지도가 원본이 돼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삼국 접양 지도는 진본과 필사본이 있다. 필사본은 일본 우익에서 만든 건데 독도에 관련된 부분이 아니고 대마도 문제 때문에 그렇게 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 얘기로 막부시대 금지령과 도해 면허. 자, 이게 무슨, 지난번 시간에 제가 안영복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 이게 안영복의 결론입니다. 안영복 장군이 가서 이제 막부하고 타결을 받던 게 일본의 도쿠가와 막부 1696년 2차 도일 때 안영복이가 두 번에 걸쳐 갔습니다. 두 번째에 갔을 때 11월에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 영토로 일본 어부들의 고기잡이를 금지하는 명령하고 이반자는 처벌한다. 이게 누가 이렇게 내렸다고요? 일본 도쿠가 막부가 이렇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이 근거 자료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일본 막부 시대는 여기는 조선의 영토다. 여기에 들어가서 고기 잡으면 처벌한다. 자, 시대적 배경은 1592년에 임진왜란 일으키죠. 그래서 조선을 침략했고요. 일본군은 독도를 거쳐서 울릉도에 들어가 주민 학살 노략질을 했죠. 임진왜란 때. 그랬습니다. 조선 정부는 주민을 피살하기 위해서 울릉도를 비워두는 공도 정책을 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조선 정부가 울릉도민까지 다 건사를 못하니까 그거 자꾸 노략질하니까 좀 들어와서 있어라 이렇게 해갖고 포항, 울진 이쪽으로 해갖고 거기를 공도 정책을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 막부는 울릉도하고 독도의 공도 정책으로 비어 있으니까 이 막부 시대의 독과 막부 시대에 이 좀 이제 권력 있는 사람들이 뭘 하냐면은 면허 장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면허 장사가 뭐냐니까 독과 막부는 일본 어부에게 도토리본호, 우키주, 요나고, 오타니 가문, 이 오타니 가문이 되게 중요하다. 무라카와 가문도 되게 중요해. 이 두 가문의 청혼을 받고 두 가문한테 뭘 주냐면은 고기를 잡으러 갈 수 있는 면허를 발급해주는 고난을 줍니다. 이게 웃기는 거예요. 아무런 고난도 없는 이 독과 막부가 오타니 가문하고 무라카와 가문 이 두 가문에다가 도해 면허 장사를 할 수 있는 고난을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웃기는 이 자체가 불법인데 어쨌거나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고기를 잡으러 가려면 이 두 가문한테 가서 도해 면허를 받아갖고 고기잡이를 나갈 수 있다. 그래서 조선정부 몰래 두 가문이 1618년 울릉도를 건너가는 허가장인 도해 면허, 이게 이제 죽도 도해 면허 발급, 1656년에는 독도에 건너가는 송도 도해 면허, 이거를 발급을 두 가문을 통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오타니 가문하고 무라카와 가문 뒤지다 보니까 이게 다 나오는 거예요. 이거 나온 지 얼마 안 돼요. 크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이 두 가문의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까 도해 면허 장사인 게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해 면허는 당시 외국에 건너가는 비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어쨌거나 있었다. 이 도해 면허의 의미는 무슨 얘기예요? 면허를 발급을 한다고 하는 건 자기 나라 땅이 자기 나라 영해가 아니라고 하는 거 아니야. 자기 나라 영해 같으면은 일본에 저쪽 앞바다에 누구든지 나가서 고기 잡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면허를 받아야지 나갈 수 있다는 얘기 뭐야? 애국이라고 하는 거죠. 이 애국이 바로 어느 나라죠? 이게 조선입니다. 조선의 바다이기 때문에 면허를 발급을 한 거예요. 일본 애무성은 죽도 도해 면허와 송도 도해 면허를 갖고 이게 역사적으로 일본 고유용토의 유일한 증거라고 주장하는데 말같이 하는 얘기죠. 그러면은 은기도 앞바다에 나가서 고기 잡는 것도 은기도 도해 면허가 있었나요? 없죠. 자기 나라 앞에 나가 있는 어부들이 나가서 고기 잡는데 무슨 면허가 있습니까? 이 면허가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남의 나라이기 때문에 면허를 발급해야지, 그 면허증이 있어야지 그 나라에 가서 고기를 잡을 수 있다,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도해 면허의 성격은 결론을 짓겠습니다. 애국 도황 허가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 증거가 너무나 많은데 우리는 매일 지증과 512년만 애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다 아셔야 돼. 그 대상이 바로 울릉도와 독도다. 일본이 아닌 애국, 즉 애국은 조선을 말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오타니 가문과 무라카와 가문에서 이제 도의 면허를 받아가 고기 잡이를 합니다. 그럼 고기 잡이를 하는데 1693년도에 1차 도해를 하죠. 안영복이. 가다 보니까 이놈들이 와서 고기를 잡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고기 잡고 울릉도에 들어갔다가 오타니 측 일본 어부가 논쟁이 벌어집니다. 일본 어부들은 협상제에서 안영복을 일본 어선에 올라타도록 해갖고 안영복을 일본은 납치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1차 도해는 납치예요. 그래서 서로 대화를 배 속에서 얘기하다 보면, 얘 우리나라 땅에 왜 들어와 있다니까, 야 우리 여기 도해면허 갖고 왔어, 뭐 이런 식의 얘기죠. 야 그럼 우리 배에 올라타봐봐. 그 안영복이 올라탑니다. 그러니까 납치를 해갖고 들어가서 안영복은 일본의 막부들, 그 고관들 앞에서 당당하게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의 영토라고 여기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결론은 이 사건은 일본과 조선 사이에 울릉도 독도 영유권 논쟁이 처음 이렇게 이 역사의 기록에 나오게 된다. 그러니까 이 도해 면허를 발급을 해갖고 안영복에 의해서 논쟁이 벌어졌다는 게 1차적으로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최초에 한번 이렇게 논쟁이 벌어졌다. 그래서 일본 독과와 막부의 장군과 관백은 1696년 1월 28일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의 영토임을 확인한다라고 하는 공문서를 조선에 보냅니다. 그 다음에
일본 어부들은 조선 울릉도와 독도의 도해를 금지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그 다음에 일본 어부들이 조선 울릉도 독도의 출어를 금지합니다. 이 안영복 장군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해를 하시겠죠. 너무나 우리 독도에서 중요합니다. 논쟁에서 정확하게 설법을 해갖고 이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뭐 뒤에 이제 나오게 되지만은 그 우제몽 같은 사람이 이걸 어기고 뭘 하죠? 고기 잡으러 나갑니다. 나갔다가 어떻게 해요? 사형을 당해요. 그런 역사적 기록이 일본 기록에 다 있다. 그건 우리 기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본 기록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1692 2차 도해 끝나고 난 뒤에 1월 28일 일본 도쿠가와 막부 장군과 관백이 번주들이 모인 자리에서 울릉도 독도를 조선의 영토로 하기를 결정하고 일본 어부들은 출어를 금지하고 죽도 도해 면허와 송도 도해 면허가 취소된 회의록 기록입니다. 이게 이 기록에 일부에 보면 이제 이런 얘기 나왔고, 이 지금부터 도해 면허를 발급 안 한다. 지금부터 이 고기 잡으러 가면은 뭐 벌을 준다. 이 기록이 지네끼리 회의했던, 제가 일본어를 잘 몰라갖고 해석은 못했습니다만은 남이 해석해 놓은 거 보니까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독과와 막부는 이전 두 가문에 내어진 죽도 도해 면허하고 송도 도해 면허 자동적으로 취소 폐기식입니다. 일본 독과와 막부는 일본 어부들이 조선의 울릉도와 독도 출어를 금지시켰으니 친교를 계속하자는 의견문서를 1696년 조선 정부에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이게 이제 보내온 자료들입니다. 그래서 일본 측이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의 영토로 인정하고 일본은 울릉도 독도 출어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음을 조선 측에 알려온 전달서입니다. 자, 아까 은주시청 합기부터 지도, 삼국 접양지도, 지금 여기에 이런 기록들, 이게 뭐예요? 독과와 막부가 보낸 자료예요. 지금부터 우리 도해 면허 지금부터 다 걷어들인다. 자동 취소된다. 더 이상 면허 장사 안 하겠다. 우리 어부들 울릉도 앞에 너네 바다니까 주로 금지시겠다. 고기잡이 못하도록 하겠다. 이게 지금 이런 서류를 조선 정부에도 보낸 거예요. 이게 우리 정부가 그렇게 해달라고 한 게 아니라 안영복 장군이 가서 항의를 하자 독과와 막부에서 이거를 이렇게 공문서를 만들어 조선 정부에 전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이 이런 걸 좀 알고 일본 사람들하고 대적을 하고, 야, 이게 아무리 봐도 우리 땅이구나 이렇게 얘기하지, 매일 그냥 뭐 왜 우리 땅이에요? 아, 우리 땅이니까 우리 땅이지. 이렇게 나가갖고는 영토를 지킬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